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은 상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어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어하면 포악한 이미지가 생각나고 수영하다 만나면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에선 이러한 상어의 포악한 이미지가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의 성격이 상당히 포악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미지인데요. 무엇보다도 여름철만 되면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하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한 사람들이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에 대한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이러한 뉴스는 해외 토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내 서해안 같은 데에서도 여름에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뉴스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종종 접하다 보니 상어하면 포악한 이미지가 생각나고 또한 상어를 만나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어의 포악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영화 속에서 상어가 상당히 포악한 이미지로 그려진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 보이는 조스라는 영화는 보신 분들도 있고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어의 포악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후에 여러 가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상어의 포악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본 조스라는 영화의 클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장면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고 포악한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곰 같은 경우는 상어보다도 더욱더 포악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인데, 아마도 어릴 적에 위니 더 푸라는 만화에서 푸근하고 친근한 곰의 이미지를 보다 보니 곰을 생각하면 포악한 이미지보다는 푸근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되었던 베이비 샤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어린 세대들은 상어에 대해서 조금 더 포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어에게서 느끼는 근본적인 공포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깊은 물속에 가면 기본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는 상어라는 이미지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가 다 큰 상어나 어린 상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라서 청소년기에 있는 상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는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다가 조금 더 크면서 물개 같은 거를 사냥하는 시점에 물개가 아니라 사람을 물개로 착각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일조하는 건 상어의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상어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물개로 착각하고 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백상아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게 다름 아닌 실수에 의한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뉴스를 종종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어가 사람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도 상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이렇게 상어의 시각에서 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어의 시각에서는 헤엄치는 물개와 헤엄치는 사람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연구 결과, 즉 상어의 시력이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물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생태학자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예전에도 상어에 물리지 않으려면 투명한 물에서 근처에 물개가 없는 곳에서 수영하라라는 조언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이 투명하면 상어가 사람을 구분하기 더 쉽고, 이러한 조언들도 상어의 시력이 좋지 못해서 실수를 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도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좀 재밌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상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든 실수로 사람을 물던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물린 사람 입장에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사람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 종의 상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종의 상어는 백상아리, 불샤크, 타이거샤크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의 상어 모두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를 보면 다 큰 상어가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상어가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한 번 물고 놔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어 행태 또한 상어가 사람을 실수로 무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사람을 무는 상어 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어가 백상아리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상어는 불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면에 보이는 상어가 타이거샤크이고요. 물론 상어가 이렇게 사람을 무는 게 실수 때문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엄연히 물개와 사람은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 왜 구분을 못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람의 입장이 아닌 상어의 입장에서 보면 상어는 밑에서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어의 위쪽으로 물개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상어의 시력이 좋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게 되면 상어 입장에서는 상어의 위로 지나가는 물체의 속도와 물체 전체의 밝기의 변화를 통해서 사물을 구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서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동물원의 수족관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족관의 바닥에 고프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위로 물개와 서핑보드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는 영상들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영상을 분석을 통해서 상어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더욱더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어의 시각에서는 상어 위로 지나가는 물개와 서핑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연구에 사용되었던 촬영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물개가 지나가고 서핑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의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구분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니 헤엄치는 물개와 서핑보드를 타고 헤엄치는 사람이 언뜻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사람의 시각이 아닌 상어의 시각에서 또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 실린 여러 분석 결과를 보면 이렇게 물개와 서핑보드를 타고 헤엄치는 사람, 그리고 그냥 헤엄치는 사람, 그리고 나무 판자를 이끌어서 움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물개와 서핑보드를 탄 사람과 그냥 수영하는 사람의 이 움직임의 행태와 그냥 나무 판자가 움직이는 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물체의 테두리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위에 3개와 아래 하나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물개가 팔을 펼치고 수영하는 것과 팔을 붙이고 수영하는 것, 사람이 수영하는 것, 서핑보드를 타는 것, 그리고 나무 판자를 타고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뭐 자세한 건 보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에 이렇게 튀는 모습을 보면 위에 4가지 경우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나무 판자만 형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저희들은 뉴스를 보면 상어에 사람이 물리는 경우를 종종 보다 보니 상어에 물리는 사람 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어가 사람을 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고요. 또한 최근에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어가 사람을 무는 경우는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어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상어가 사람을 무는 숫자는 그리 늘지 않는 걸 보면 상어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사람과 물개를 구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갖고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냄새나 이런 것들일 텐데, 시각적 정보 외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상어가 사람과 물개를 구분하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건 다음번 연구 과제에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하면서 아티클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상어를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에 대한 공포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통해서 상어가 그렇게 포악하기만 한 동물은 아니고 또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동물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약간은 상어에 대한 공포심이 약간 줄어든 것 같고요. 상어가 상당히 포악하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기사에 나온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한 베이비 샤크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상어에 대한 이미지가 현실 이상으로 더욱더 포악하게 그려진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